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속이 쓰리고 역류를 하든 말든 나는 김치를 먹을 테야 하면 못 고친다고 보면 됩니다. 냉수를 먹고 얼음물을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것은 위로 혈액이 오지 마라, 소화 기능을 떨어뜨려라, 이런 신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후쌤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역류성 식도염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구 몇 명당 나타나는 빈도가 얼마나 높냐, 이걸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당연히 서구식 식습관에서는 육류를 많이 먹고 기름진 거 먹고 튀겨 먹고 이런 게 많으니까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서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에요. 근데 아시아로 넘어오면, 특히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문화적으로 좀 담백한 식습관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5%대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이거보다 빈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어요. 야식 문화, 배달 음식 문화 이런 게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아요. 평균 4.16%. 근데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중국 남부 해안가 쪽, 이쪽을 광둥성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중국 평균의 반도 안 돼요. 1.7%.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낮고 세계적으로 봐서 굉장히 낮은 지역이다. 광둥성의 인구가 한 1.2억 정도 돼요. 적은 인구가 아닌데 이 많은 인구가 이렇게 낮은 수준의 역류성 식도염 유병률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바닷가고 이 적도에 더 가깝죠, 우리나라보다. 연평균 기온이 한 23도, 여름에는 엄청 덥고 습하고 뭔가 열에 의해서 컨디션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습관 문화가, 베이징이나 북부의 식습관은 고기를 먹고 칼로리가 높은 거 이런 걸 먹고 튀겨 먹고 기름진 걸 먹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예전부터 이쪽은 유목민들이 많이 살아서 지방을 축적하는 그런 식습관이 있었겠죠. 근데 이쪽에서 만약에 그런 고칼로리 음식을 먹게 되면 열이 생겨서 감당을 못 하게 되겠죠. 위에는 지방이 많아서 추위도 좀 막아주고 열이 나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겨울이 추우니까. 근데 여기서는 열이 나면 어떻겠어요? 견디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식습관 문화 자체가 고칼로리를 좀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식을 담백하게 먹고 기름으로 튀겨서 먹는 것보다는 삶아서 먹고 기름을 빼서 먹고 생선찜 같은 걸 먹고 향신료도 강한 걸 쓰지를 않아요. 대표적인 음식이 딤섬, 생선찜, 백탕. 이 백탕은 뼈, 생선, 뭐 한약재, 버섯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하얗게 뼈국물 우려낸 거, 사골 같은 그런 거, 오래 끓인 국물 요리인데 기름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갈비탕보다 훨씬 덜 기름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맑은 죽 문화도 여기에 있고, 량차라고 이 시원한 약재로 만든 열을 내리는 차 문화가 있어요. 국화, 구기자, 어성초, 한방에서도 열을 내리는 작용이 강한 약재들을 사용해서 차를 만들어 먹는 문화가 있어요. 자꾸 열이 차서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이 열이 올랐을 때 문제가 되지 몸이 차가워져서 생기는 문제가 잘 없어요. 속에서 몸을 좀 식혀주는 그런 쪽 문화가 많고, 담백하게 만들어서 칼로리가 높지 않고 열을 내지 않게 해산물 위주의 식사들, 그리고 채소 같은 것도 기름에 볶지 않고 데쳐 먹거나 삶아서 먹어요. 그리고 열을 내는 향신료들 있잖아요. 고춧가루, 계피, 후추 이런 것들 여기서는 잘 안 씁니다. 딤섬 드셔보신 분 아시잖아요. 우리 입맛에 싱겁다 느끼잖아요. 뭔가 맹맹하다, 와 이거 뭔가 너무 싱겁지 않아,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근데 향신료로 자극을 주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이제 매운 것들을 먹고 나면 이게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건강관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 북부에 비해서 술도 적게 먹을 뿐더러, 술도 고량주 같은 센 술이 여기에는 좀 적어요. 맥주 같은 가벼운 술을 많이 먹는 편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과식을 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몸에 해롭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사람들이 자극적인 음식을 기피하는 그런 성향이 예전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이냐, 재료가 신선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거, 자극을 줄이다 보니까 음식의 본연의 맛, 원재료의 신선도 이런 데 집중합니다. 여기 음식들이. 여기도 경제력이 높은 지역이에요, 중국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 가난해서 이렇게 가볍게 먹냐, 그건 아니고 경제력이 높아요. 서구의 패스트푸드 문화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은 음식으로 쳐주지 않는 거죠. 이 문화권에서 좀 대접한다, 잘 먹는다 하면 해산물, 딤섬 이런 것들을
요리를 고급 음식으로 치고 패스트푸드는 아주 저급한 좀 더 등급이 낮은 걸로 딱 생각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실내 활동보다는 공원 같은 것도 많고 밖으로 나가서 저녁 때 시원하게 산책을 한다거나 아침에 시원할 때 일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더울 때는 활동하기가 힘드니까. 꽤나 활동량을 많이 요구하는 어떤 생활 방식, 또 많이 먹으면 덥고 습한데 지치잖아요. 좀 소식 문화도 존재합니다. 자, 그걸 다 합치니까 뭐예요? 위장에 좋은 식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도 엄청 더워지고 습해지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광동성 같은 날씨가 되어 갑니다. 아열대 기후로 넘어가고 있는데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먹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위장이 상당히 괜찮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역류성 식도염 유병률이 낮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위염, 장상폐하생, 위암 빈도 모두 다 똑같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배달 음식 문화를 보면 헤비해요. 전부 다 피자, 삼겹살, 짬뽕, 떡볶이, 찜인데 굉장히 매운 찜들, 거기다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물, 이런 것들을 막 먹잖아요. 얘네들은 더운 지역이지만 이 양차 시원한 차를 마시면서도 이걸 따뜻하게 먹어요. 중국은 찬물을 안 먹어요. 냉수를 거의 안 먹고 물도 따뜻하게 먹거나 아니면 대부분 차를 먹을 때는 다 따뜻하게 먹어요. 왜? 위장의 온도가 떨어졌을 때 소화력이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물이든 차든 따뜻한 게 들어와야지 위를 보호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찬 걸 피하려고 했어요. 문화적으로도. 근데 요즘은 덥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열이 나니까 그걸 얼음, 찬 거 이걸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위를 다 버립니다. 그게 위가 컨디션이 좋으려면 위로 혈액이 많이 들어가야지 소화를 제대로 시키고 위점막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를 최대한 좀 따뜻하게 혈류순환이 좋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위를 딱 냉각을 시키잖아요. 우리 얼음찜질하면 이쪽으로 피가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냉수를 먹고 얼음물을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것은 위로 혈액이 오지 마라, 소화 기능을 떨어뜨려라, 이런 신호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비롯해서 실제 저는 5.84% 이상인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 위장병 생기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잘 하던 식문화를 버리고 너무 급격하게 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광둥성의 식문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 생활했던 그 방식을 버리지를 않고 좋은 장점들은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덥고 습한 환경에서 조금 여름만이라도 칼로리를 좀 줄이는 게 몸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좀 담백한 음식, 두부나 생선찜, 닭가슴살 같은 거, 뭔가 맹맹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기름기가 적은 거, 이런 걸 먹으면 컨디션 유지하기가 쉬워요. 또 너무 이렇게 맵게 먹지 말고 매운탕보다는 지리를 먹으려고 하고 고춧가루 풀어서 먹지 말고 맑은 국을 더 선호하면 좋아요. 그게 더 건강에 좋습니다. 채소류를 많이 먹으면 여름에 수분 공급 플러스 미네랄, 비타민 공급이 잘 되니까 몸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겠죠. 물론 소화력이 좀 떨어지면 채소도 다 데쳐서 기름에 볶지 말고 데쳐서 먹으면 좋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식문화에 의해서 역류성 식도염의 이 유병률 자체가 이렇게 2배, 3배 차이 나는 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문화를 더 선호를 해야 되는지 힌트를 줍니다. 이 동물성 육류보다는 아무래도 생선이나 이런 해산물 쪽이 훨씬 더 가볍게 작용한다, 위에 부담을 덜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름을 뺀 식문화가 위장에 더 좋다, 그리고 소량씩 먹는 문화, 그리고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는 문화, 이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광둥성 전체 평균이 이렇다는 거지, 실제 뭐 홍콩 같은 데 가봐도 향신료도 강하고 기름진 방식의 식문화도 존재해요. 왜냐, 이 많은 인종이 섞여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주한 사람도 많고, 중국이라고 무턱대고 비판을 하지 말고 경향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식문화가 좋다라는 게 아니고 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아마 문화적으로 식도염의 빈도를 낮추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측면을 좀 배우자는 겁니다. 물론 저는 닭백숙은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소화기도 약하고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기운이 없을 때 닭고기만한 게 없어요. 부담을 안 주면서도 체력 저하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늘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식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닭백숙 먹는 거, 그것도 담백한 음식 문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극만 좀 빼면 우리나라 음식에도 좋은 것들이 많겠죠. 역류성 식도염이 강하면 고춧가루나 김치에 대한 그 미련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그거 배제하지 않으면 이 역류성 식도염 질환은 고치기가 사실상 좀 어려워요. 자극을 안 주는
음식 습관에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속이 쓰리고 역류를 하든 말든 나는 김치를 먹을 테야 하면 못 고친다고 보면 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차원에서 기름기를 좀 빼고 담백한 음식을 먹으면 더위를 더 쉽게 이겨내고 열을 조장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